이번 시간에는 수시로용 공정시험법 문제 233번 문제 중에서 그 중에 137번의 문제를 해보죠. 137번의 문제를 보면은 총질소를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산화법으로 분석할 때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비교적 분해하기 어려운 유기물이 함유한 시료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크롬은 0.1mg/L 정도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랬는데 0.1이 아니라 0.1mg/L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브로미온은 10mg/L에서 그 다음에 크롬의 농도는 0.1mg/L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해수와 같은 시료에서는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가번이 틀렸고, 시료 중에 질소화합물은 알칼리성 과항산 칼륨을 사용하여 120도씨부근에서 유기물과 함께 질산이온으로 산화시킨다. 그 다음에 해수와 같은 시료에는 적용할 수 없다. 질산이온으로 산화시킨 후 산성 상태로 하여 흑강도를 22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 총질소가 우리 2차 실습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38번의 문제. 다음은 총질소의 연소 흐름법 측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료 중 모든 질소의 산화물을 산해하여 질산성 질소 형태로 변화시킨 다음 카드뮴 구리 환원법. 총질소의 연소 흐름법에서는 카드뮴 구리 환원 컬럼을 통과시켜 아질산성 질소의 양을 550나노미터 또는 이 기계에 정해진 파정에서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카드뮴 구리 환원 컬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연소흐름법에서. 그 다음 39번의 문제는 총질소의 실험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연소흐름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중 활성탄 흡착법은 질산성 질소의 측정법에 해당되어지고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카드뮴 구리 환원법이 있고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환원 증류 킬달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산화법이라는 것으로도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네 가지인데 활성탄 흡착법은 아니다. 40번의 문제. 질산성 질소의 측정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카드뮴 구리 환원법. 카드뮴 환원법은 어디에서? 바로 총질소에서 이용되어지는 방법이지 바로 누구? 질산성 질소에서 이용하는 방법은 아니다. 이온 크로마토그래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중 브루신법 또는 활성탄 흡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데발다 합금 환원 증류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41번에 질산성 질소의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이 있고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의 브루신법,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의 활성탄 흡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자외선, 가시선이 아니에요. 자외선, 가시선이란 말이 빠져야 되고 데발다 합금 환원 증류법, 킬달법이 아니라 데발다 합금 환원 증류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42번에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즉 브루신법으로 질산성 질소를 측정할 때 정량 한계는 무엇으로? 0.1 mg/L로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보기를 전부 mg/L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143번에 다음은 인산염인의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중에서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의 측정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그랬죠. 즉 인산염인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바로 누구로?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서 환원
이염화 주석, 이염화 주석 환원법, 예전 이름 보면은 염화 제1주석이라 했는데, 이염화 주석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으로 측정하고, 하나는 이온 크로마토그래법으로 측정할 수 있죠. 그 중에 아스코르빈산 환원법, 인산염인 또는 총인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이 있는데, 이것은 인이든 인산염인이든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은 파장이 얼마냐면은 880나노미터로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 중에 파장이 가장 큰 값에 해당한다라는 정도. 그리고 청색의 강도를 880나노미터. 그래서 4번이 맞는 조건이 되겠죠. 44번 문제는 인산염인을 정량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시험 방법의 거리가 먼 것은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 이염화 주석 환원법이 있었고,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 아스코르빈산 환원법, 그리고 이온 크로마토그래법이 있죠. 그래서 이온 점극법이 틀렸다. 그 다음 145번에 인산염인을 측정하기 위한 적용 가능한 시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염화 주석 환원법, 아스코르빈산 환원법, 이온 크로마토그래법, 이 세 가지만 있죠. 브루신 환원법, 브루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산성 질소의 측정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46번에 인산염의 시험법 중 이염화 주석 환원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옳은 것은 인산염인이 몰리브덴산 암모늄과 반응하여 생성된 몰리브덴산인 암모늄을 이염화 주석으로 환원하여 생성된 몰리브덴의 청의 흑강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되죠. 이염화 주석 환원법은 파장이 690나노미터이고 색깔은 아스코르빈산도 청색, 그 다음에 이염화 주석 환원법도 청색. 이염화 주석 환원법의 파장은 690, 아스코르빈산은 880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7번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온 크로마토그래법, 그 다음에 아스코르빈산 환원법, 이염화 주석 환원법 이렇게 되죠. 카드뮴 구리 환원법은 총질소의 측정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페놀륨. 페놀륨은 시료를 보존할 때, 즉 유리용기에 이용해야 되고, 인산을 집어넣어서 pH 4 이하에서 보존하게 되고, 이때 황산구리 CuSO4 황산구리를 1리터당 1g에 해당하는 것을 주입해서 보존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페놀륨은. 자, 여기서 보면은 다음은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에 의한 페놀류의 측정 원리를 설명하시다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중년실의 염화 암모늄 암모니아 완충액, 이것을 분자식으로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즉 염화 암모늄 NH4Cl,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NH4OH. 이 완충액을 쓴다는 것도 시험 문제에 여러 번 출제되었던 거니까는 기억해 두시고, 이 액을 측정을 할 때는, 조절할 때는 pH 4로 우리가 보존을 하지만은 측정할 때는 pH 10에서 붉은색의 흑강도를 측정하도록 되어져 있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49번의 문제는 페놀류의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가로 안에 옳은 내용은 중년실의 염암모늄 암모니아 완충액을 넣어 pH 10으로 조절한 다음 4아미노 안티피린과 헥사시아나철 산칼륨을 넣어 생성된 붉은색의 안티피린 색소의 흑강도를 측정한다라는 것. 그래서 헥사시아나철 산칼륨을 알아두셔야 되겠고, 50번의 문제는 다음은 페놀류 측정 시 간섭 물질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항아물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인산을 사용하여 pH 4로 산성하여 교반하면은 항아수소나 이산화황으로
이산화황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때 사용되는 것은 인산으로 사용한다. 151번의 문제는 자외선가에서 분광법전 페놀류를 측정할 때 간섭물질 실온에 오일과 탈의 성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수산나트륨 시약을 사용하여 pH 12 내지 12.5, 요것을 기억하면 되죠. 수산나트륨과 12 내지 12.5로 조절한 다음 클로로포름으로 용매를 축출하여 누구나 오일이나 탈의 성분을 제거를 한다. 그래서 나번이 맞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152번의 문제는 페놀류 분석의 실외 산화제가 공전할 경우 실외의 보존 방법. 산화제가 공전할 때는 채수 즉시 항산 암모늄철 용액을 첨가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은 자외선가에서 분광법을 적을 때 페놀류의 측정하는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은, 이 페놀류의 측정은 즉 직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에서 실험했을 때 직접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축출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축출법이라는 것은 클로로포름 용액으로 축출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직접법일 때는 파장이 얼마냐면은 510나노미터, 축출법일 때는 46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는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이때 정량 한계는 얘가 0.001mg/L 맞을 것 같은데, 얘는 0.01mg/L. 이것이 바로 틀렸네. 1이 아니라 5네요. 5. 요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54번 문제도 요 조건만 외우고 있으면은 맞힐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니까 53번도 3번, 54번도 3번. 그 다음에 155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155번의 수지로 공정시험법상 시안의 정량을 위해 적용 가능한 시험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시안의 측정법도 세 가지가 있죠. 자외선 가해성 분광법, 이것을 피리딘 피라졸론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온 전극법이 있고, 그 다음 연속 흐름법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한다. 즉 시안은 이온 크로마토그래법으로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 56번에는 다음은 시안 자외선 가해성 분광법 피리딘 피라졸론법이죠. 가로한 내용이다. 가로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속에 존재하는 시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pH 이하의 산성에서 가열 중지하여 시안화물 및 시안 착화물의 대부분을 시안화수소도 밑줄고 놓고 알아두세요. 거기에 가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유출시켜 포집한 다음 포집된 시안이온을 중화하고 클로라민 T를 넣어 생성된 염화시안이 피리딘 피라졸론 등의 발색 시약과 반응하여 나타나는 청색을 62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 그래서 거기 들어갈 말은 클로라민 T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되고, 57번의 시안의 분석 시 자외선 가해성 분광법에서 측정할 때 파장은 얼마다? 620나노미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620나노미터로 측정하는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가지고 누구누군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58번의 문제는 시안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각 시안물의 종류를 구별하여 정량할 수 없다. 그러면 맞는 것이고, 항아물이 함유된 시료 반드시 잘 알아야죠. 이럴 때는 아세트산 나트륨이 아니라 아세트산 아연으로 용액으로 넣어 제거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시안에 다량의 유지리가 포함된 경우 노르멜 핵산을 클로로포름으로 축출하여 제거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59번의 자외선 가해성 분광법으로 시안을
시안의 분석 측정할 때 정량 한계로 옳은 것은 정량 한계로, 그것은 정량 한계는 자외선 가이선 분간법은 무엇이다? 0.01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160번의 문제는 시안화물 측정에 반대되는 물질의 제거에 관한 거리가 먼 것은 시료에 함유된 항아물은 아세트난 아연으로 제거한다 맞고, 시료에 다량의 질소의 아질산이온은 다량의 아질산이온은 아비산 나트륨 용액을 넣어 제거한다는데, 잔류염소가 존재했을 때 시료의 잔류염소는 2번하고 3번하고 해도 시료에 다량이 함유된 아질산이온이 아니라 밑에 3번에 보듯이 잔류염소가 존재했을 때는 L-아스코르빈산 용액 또는 아비산 나트륨 용액을 넣어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아질산이온이 아니라 누구? 바로 잔류염소가 존재했을 때 L-아스코르빈산 나트륨은 10%짜리 얼마를? 바로 6ml를, 그 다음에 아비산 나트륨은 10% 용액짜리를 0.7ml 넣어서 제거하죠. 시료에 다량이 함유된 유지르는 pH 6 내지 7을 조절한 후 노르멜산 또는 클로로포름에 넣어 분리 제거한다. 맞다. 그 다음에 61번의 문제는 보면 61번의 문제를 보면은 시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료의 보존 방법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은, 시안 분석용 시료는 잔류염소가 공개할 때는 1리터당 아비산 아스코르빈산을 1g을 첨가를 한다. 1g. 그 다음에 시안 분석용 시료의 산화제가 공존할 경우에는 시안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채소 즉시 항산 암모늄초를 1리터당 1g을 0.6g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비소산 나트륨 또는 TO 항산 나트륨을 1리터당 0.6g을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2번이 틀렸고, 시안은 NaOH를 pH 12 이상으로 해서 4도씨에서 보관한다. 그러면 맞죠. 유일하게 pH 12 이상에서 보존하는 물질은 시안밖에 없다. 최대 보존기간은 14일 정도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 시안의 이온 전구법을 측정할 때 정량 한계는 얼마냐? 정량 한계는 즉 자외선 가이선 분광법과 연석 흐름법은 0.01mg/L인데 자외선 이온 전구법은 0.1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맞고, 63번에 연석 흐름법으로 시안 측정 시 사용되는 흐름 주입 분석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연석 흐름 분석기의 일종이다. 다수의 시료를 연속적으로 자동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다. 기본적인 본체의 구성은 분할 흐름 분석기와 같으나 용액 사이의 흐름 사이에 공기방울을 주입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시료의 연속 흐름에 따라 상호 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는데,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것이 문제점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염되는 것이 문제로 작용한다. 그 다음에 64번. 시안의 농도를 2mg/L로 만들려고 하면 물 1000리터에 NaCl을 몇 그램 용해시키면 되겠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NaCl에 CN에 그램의 값을 구하라. 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총량이라 그랬죠. 1리터에 2.6mg이라는 것은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 per 리터. 이만큼의 누가 있어야 돼요? 시안이 있어야 돼. 이런 용액을 1000리터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리터. 즉 NaCn의 분자량은 49인데 그 중에 시안이 존재하는 것은 26이죠. 분자량이. 즉 시안을 26을 주입하려면 NaCn은 얼마를? 49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약 5g 정도 나온다. 4.9g이 나오니까는. 그 다음 165번의 문제를 보면은
수주로용 공적시험 기준상 불소의 하물을 측정하기 위해 시험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불소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 이온 전극법,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을 란탄 알리자린 컴프레션법이라고 하죠. 즉 불소는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으로 측정할 수 없다. 66번 문제는 불소의 하물 측정 방법을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 그 다음에 이온 크로마토그래프법, 그 다음에 이온 전극법 세 가지가 있으니까는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될 것이고, 67번의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으로 적용한 불소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난탄 알리자닌 컴프레션 착화물이 불소 이온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청색의 복합 착화물을 흡강도 62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 그러면 맞죠. 시한도 620, 불소도 620. 정량 한계는 난탄 알리자닌 컴프레션법은 0.15mg/L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량 한계가 틀렸네. 즉 불소 측정 시 알루미늄이나 철은 방해가 크나 중류하면 영향은 없어진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전처리법에는 직접증류법과 수증기증류법, 직접증류법은 180도씨 이상까지 가면 안 되고, 그래서 178도씨에서 가열을 중지해야 된다 그랬었고, 수증기 증류법은 140에서 150도씨였죠. 168번에 불소를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으로 분석할 때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옳은 것은 염소이온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시료에는 아항산나트륨을 가하여 제거한다 그랬는데, 염소이온이 다량 함유했을 때는 황산은을 가하도록 되어 있죠. 황산은. 그 다음에 알루미늄과 철은 중류하면 방해가 없어진다 그랬었고, 정량 한계는 0.15라 그랬죠. 그래서 3번이 맞았네. 적색이 아니라 청색의 복합 착화물을 흡강도 620나노미터에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 160번의 문제는 169번에 역시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 불소는 청색의 복합 착화물의 강도를 620나노미터. 그 다음에 170번에 불소 측정에 사용되는 분석기는 수증기 중류장치다. C의 명칭은 얼마냐? C의 명칭은 뭐다? 바로 냉각기.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냐면 킬달 플라스크라 그래요. 킬달 플라스크. 그래서 맨 가운데 간에 맨 밑에 J자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그것도 예전에는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있다. 자, 이런 것이 170번 문제고, 171번의 문제는 다음은 이온 전극법으로 불소를 측정하는 경우의 설명이다. 가로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실온의 이온 강도를 조절용 완충액을 넣어 pH를 불소는 5에서 5.5로 조절하고 불소 이온 전극과 비계 전극을 사용하여 전위를 측정, 그 전위차로부터 불소의 양을 측정한다. 그래서 5에서 5.5.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크롬이죠. 크롬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크롬부터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된다? 즉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 몇 가지? 아주 기본적으로 15가지. 카드뇽, 니켈, 아연, 구리, 망간, 철, 납, 크롬, 육가크롬, 비소, 셀레늄, 수은, 알킬수은, 그리고 안티몬, 바륨, 추석 중에 누가? 안티몬은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조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중에 몇 가지는 13가지, 전체 16가지 중에서 몇 가지, 13가지는 무엇을? 바로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 발광 분광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랬죠.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 발광 분광.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 발광 분광법. 이 중에 누가 안 된다? 바로 셀레늄하고 수은하고 알킬수은 요 세 가지가 원자 발광 분광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 분석법. 질량 분석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맞나요? 철, 육가크롬, 수은, 알킬수은. 예, 네 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12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맞아요? 또 없어가지고 또 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자,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도 여기에서 9가지는 누구? 플레임으로 아세틀렌 공기를 쓰고, 비소와 셀레늄은 아르곤이나 수소 또는 질소, 수소를 쓰고, 그 다음에 수은과 알킬수은은 플레임 사용 안 하고, 바륨은 아세틀렌하고 일산화 이질소 N2O, 그 다음에 주석은 다시 아세틀렌 공기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꽃도 기억을 해야 돼. 즉, 이 조건은 불꽃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이라고 하죠. 불꽃. 또 하나 흑연로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도 있는데, 그거는 시험 문제 거의 나온 적이 없으니까는 일단은 이거라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172번의 문제를 보면은 자외선 가시선으로 크롬 측정 시 개요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크롬은 상가 크롬도 크롬이요, 육가 크롬도 크롬이죠. 그러면은 상가 크롬도 있고 육가 크롬도 있으면 상가 크롬을 전부 육가 크롬을 만들어서 이것을 검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크롬은 가망한산 칼륨을 첨가하여 육가 크롬으로 산화시킨다. 그러면은 맞는 이야기고, 정량 한계는 0.04mg/L. 그리고 적자색의 착화물의 강도를 620이 아니라 얼마다? 540나노미터에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몰리브덴, 수은, 바나듐, 철, 구리, 이온이 과량 함유되어 있는 경우 방해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맞다. 그 다음에 173번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사용한 크롬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량 한계는 옳은 것이죠. 0.01mg/L 하면 틀렸죠. 0.04라 그랬었고, 디페닐 카바지도 다이페닐이라고 써야 되죠. 이제는 다이페닐 카바지도를 작용시키고 생성되는 적자색의 착화물을 흑강도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고, RSD라는 것은 뭐다? 정밀도. 이거 측정에 대한 정밀도를 얘기할 때 RSD.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가 되고, 가만한 칼륨을 첨가해 상가 크롬을 육가 크롬으로 산화시킨다. 그러면 맞죠. 그 다음에 174번도 역시 똑같은 문제에서 상가 크롬을 육가 크롬으로 산화시킬 때 누굴 이용하느냐? 가망한산 칼륨 KMNO4.
그 다음에 75번에 크롬의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의 정량 한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357.9나노미터에서 산처리법으로서는 정량 한계가 0.01, 용매 축출법에서는 0.001. 축출하게 되면 그나마큼 순도가 더 좋기 때문에 더 작은 것까지 측정할 수 있어요. 대개 축출을 하면 축출하고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약 10배보다 작은 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이다. 176번에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기준종 크롬의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즉 이 16가지 중에서 누구로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셀레늄, 알킬손, 안티몬, 바륨, 주석 이 5가지를 무엇으로? 바로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측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크롬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누구? 유독일화 플라스마 원자 발광 분광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유독일화 플라스마 질량 분석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4번의 이온전극법으로는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77번의 육각 크롬의 측정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불꽃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유독일화 플라스마 원자 발광 분광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면 누구?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측정할 수 있지요. 그래서 3가지 양극 벗김 전압전리법, 양극 벗김 전압전리법으로는 측정할 수 없다라는 건. 178번의 문제는 아연의 일반적인 성질을 하는 내용이 다 틀린 것은 아연 토양 중에는 10 내지 300mg/kg이 존재한다. 지하수에는 0.1mg/L 이하로 존재하고 5mg/L 이상의 농도에서는 신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쓴맛이 난다. 그래서 아연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프린트물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아연의 특징에 대해서 6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써놨으니까는 꼭 잘 알아두시고 염산이나 묽은 염산에서는 수소를 발생하며 녹아 각각의 염이 되어진다. 그럼 맞고 179번에 아연의 자외선가시성 분광법에 관한 설명에다 가론에 알맞는 것은 아연이온은 pH9에서 pH9라는 것도 잘 나오지만은 아연은 pH 무엇이라고 8.8에서 9.2에서 이렇게도 지칭을 해요. 이것을 pH9라고 하는 거죠. 9로 나오면 pH9, 네, 범위로 나오면 8.8에서 9.2 이거를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된다. pH9에서 진콩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청색의 킬레이터 함물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180번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아연을 측정할 때 시약이 아스코르빈산은 어떤 이온이 공존하는 경우에 넣어주는가? 이가에 망간이온이 없으면 아스코르빈산은 넣지 않고 존재를 하면 넣어준다. 이것을 기억하고 81번의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정리에 관한 내용이다. 아연 물속에 존재하는 아연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연의 pH9에서 진콩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청색의 킬레이터 함물을 흑강도 얼마? 620 얘도 620에서 측정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182번의 문제는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아연을 측정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색의 킬레이터 함물을 620나노미터에서 측정하고 정량 한계는 0.1, 0.01mg/L이고 아스코르빈산은 이가의 망간이 공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넣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근데 처리를 했으니까 틀렸고 실연의 아연은 pH9에서 진콩과 반응한다. 183번의 문제를 보면은 다음은 구리 측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속에 존재하는 구리 이온이 알칼리성에서 다이에틸, 다이티어, 카르반, 민산, 나트륨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황갈색, 구리는 황갈색이라는 거, 킬레이트 화합물에서 초산 부틸로 축출하여 흑강도를 측정한다.
184번. 다음은 카드뮴을 자외선과에선 분광법으로 측정할 때 설명이다. 가로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속에 존재하는 카드뮴 이온을 시한 칼륨이 존재하는 알칼리성에서 디티온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카드뮴 작용을 사요마탄소로 축출하고 축출한 카드뮴염을 타타르산 용액으로 역축출한 다음 다시 수산한 나트륨과 시아나칼륨을 넣어 디티온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적색의 카드뮴 착염을 사요마탄소로 다시 축출하여 흑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 185번에 카드뮴의 측정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카드뮴에 대한 측정 원리. 똑같은 게 또 나오죠. 측정 원리는 카드뮴 이온을 시아나칼륨이 존재하는 알칼리성에서 디티온과 반응하여 생성된 카드뮴 착염을 사요마탄소로 축출하고 축출한 카드뮴 착염을 타타르산 용액으로, 예전에는 이 타타르산 용액을 주석산 용액 이래 쓰는데 타타르산 용액으로 바꿨어요. 이름을 역축출한 다음 다시 수산화 나트륨과 시아나칼륨을 넣어 디티온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적색의 흑강도를 적색의 카드뮴 착염을 사요마탄소로 축출하고 그 흑강도를 53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186번의 문제를 보면은 납에 적용 가능한 시험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뭐죠? 납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5가지 방법이 있어요. 납은 자외선과에선 분광법, 불꽃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장 발광 분광법,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 분석법,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것이 양극 벗김 전압전류법, 아연납 비서순. 바로 얘는 양극 벗김 전압전류법. 양극 벗김 전압전류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4가지가 있죠. 양극 벗김 전압전류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연, 납, 그 다음에 비소, 순, 이 4가지가 양극 벗김 전압전류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망간을 보면은, 망간은 측정 항목과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불소는 란탄 알리데나의 컴프레션에 의해 착화물의 흑강도를 측정한다. 그럼 틀렸죠. 옳지 않는 건? 맞죠. 불소는 시아는 pH 12내 13에서 알칼리성 시안이온 정극과 비교적 상하여 전위를 측정한다. 시안의 이온 정극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그러면 산성용에서 다이페닐 카바지도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착화물의 흑강도를 측정한다. 망간은 망간이온을 황산산성에서 요호두산 칼륨인데 과항산 칼륨으로 잘못 나왔죠. 과요호두산 칼륨으로 산화하여 생성된 가망한산 이온을 흑강도를 525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비소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